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옥현의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보도된 내용을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우 중요한 청와대 뉴스인데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김학의 사건과 관련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과 경찰은 명운을 걸고 수사하라 이렇게 2019년 3월 달에 지시를 했어요. 이 지시가 떨어지기가 무섭게 움직인 사람이 현재까지 언론 보도 내용을 보면 이광철 현 청와대 민정비서관, 당시에 이광철 선임 행정관이었습니다. 이광철이가 나서서 진두지휘를 한 것으로 일단 알려지고 있는데요. 당시에 이광철이가 일개 행정관의 지휘인데 이 행정관이 비서관도 또 그 위에 있는 민정수석을 제끼고 김학이라고 하는 전직 법무부 차관의 출국을 불법으로 금지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이거는 상상을 초월한 얘기잖아요. 그래서 현재 그동안에는 이제 이 사건과 관련해서 이성윤, 검찰 중에서 최고위 층에 있는 사람이 이성윤이 아니냐. 그래서 그 당시에 대검 반부패부장으로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성윤이도 최근에 지난 토요일 날 4월 17일 날 수원지검에 자진 출두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 전에는 4번에 걸쳐서 수원지검에서 이성윤이한테 소환조사 받아라 했지만 끝까지 버티다가 3월 17일 날 도저히 안 되게 생겼으니까 이 소환해서 자기 스스로가 소환 조사에 응하는 것처럼 해서 본인이 직접 변호인을 대동하고 나타난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성윤이가 지난 4월 17일 날 출두한 것이 검찰총장 후보 추천회 회의를 앞두고 이제 총장으로 가는 길목에 장애 요인을 제거하기 위해서 일단 수원지검에서 조사를 받고 이것을 말하자면 이제 공수처로 넘기는 거예요. 그래서 공수처가 기소권을 김진웅이가 계속 주장하고 있잖아요. 수원지검은 수사만 해. 기소 여부는 내가 결정할 거야. 그래서 이 공수처에서 불기소 처분, 즉 혐의 없다 이렇게 내리면 결국은 아무 문제 없이 검찰총장이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시나리오를 만들어 가지고 여권이 지금 움직이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의혹을 받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조사를 안 받은 사람이 누구였냐 그러면 이광철이가 안 받았어요. 이광철이. 즉 청와대에서 진두지휘했다라고 하는 의혹을 받는 이광철이가 작년 1월 달에 피의자 조사를 받은 이후로 단 한 번도 안 받다가 지금 이제 1년 3개월 만에 바로 어제입니다. 4월 24일 날 주말에 조사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오전 4월 24일 오전 10시서부터 시작해서 오후 8시 30분까지 10시간 30분 동안을 조사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방금 전에 이제 도하 언론에 보도되기 시작하고 있어요. 그러면 의혹이 뭐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행동 대우는 검찰 쪽에서는 이규원 검사예요. 이규원 검사 위에 검찰 쪽에서는 이성윤 당시의 반부패 강력부장, 현재의 중앙지검장이 있고 그 다음에 법무부 쪽에서 행동대원은 누구였었냐?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 본부장이었어요. 이 이규원 검사와 차규근 출입본부장에게 지시를 내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이광철 청와대 당시의 선임 행정관이에요. 지금 그 의혹을 그동안에 검찰에 소환 조사를 하려고 했지만 응하지 않다가 느닷없이 이제 어제 소환 조사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광철이가 뭘 했느냐? 이 차규근하고 이규원한테 전화를 합니다. 김학의 출국을 지금 하려고 하는데 법무부하고 대검하고 조율이 됐으니까 출금하라. 이런 지시를 내려요. 이런 지시를 이규원한테도 내리고 그리고 차규근한테도 이규원이가 전화를 걸 테니까 전화를 잘 받아라. 그렇게 또 차규근한테 본부장한테도 지시를 합니다. 그래서 이규원 검사하고 차규근 본부장이 서로 전화를 통해서 말하자면 각본을 짜는 거예요. 그래서 전격적으로 2019년 3월 22일 날 밤에 한 10시경부터 출국 정보를 전부 캐내가지고 이게 개인정보법 위반이잖아요. 이제 그야말로 번개처럼 연락을 해서 이규원 검사가 불법으로 출국을 금지시키는 문서를 만들어내고 그리고 법무부에 출국을 금지 승인을 해달라는 문서를 만들어내요. 그 문서를 다 불법 있는 걸 알면서도 사인한 사람이 바로 이 차규근이고 그러한 이 가짜 문서를 만들어낸 사람이 이규원이에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은 이미
불구속 기소 조치가 돼서 내달 5월 7일 날 재판, 첫 번째 재판을 받을 정도로 수사가 진도를 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서야 그 배우 뒷배에 해당되는 이광철이는 어제서야 조사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실세를 조사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이 이광철이 소환 조사하는 것만 봐도 아실 것이고, 그 다음에 이성윤이가 4번에 걸친 소환 조사도 일체 응하지 않다가 황제 조사를 받는 것만 보더라도 권력형 실세들을 조사하는 것이, 수사하는 것이 검찰 입장에서 얼마나 어려웠고 이 외압이 얼마나 심하게 작동했을까 하는 합리적 의혹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규원이는 당시에 본인의 카메라로 말이죠. 김학의 전 차관 긴급 출금 조치를 하면서 관련된 서류들을 사진을 쫙 찍어가지고 이규원 검사가 이 이광철 선임 행정관에게 전송하기까지 한 것으로 검찰은 다 파악하고 있고요. 또 이규원 검사의 압수수색을 통해서 이 출국 금지와 관련된 보고서들도 전부 입수해서 이광철이의 이런 이 비리 의혹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가지고 있다. 이렇게까지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요. 지금 현재 차규근이라든가 이규원은 불구속 기소되어 있지만은 그동안에 소환조사에 제대로 응하지 않은 이 이광철과 그리고 이성윤은, 그리고 이 사실상은 뒷배 역할을 한 거지 않습니까? 차규근과 이규원이 사실상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한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구속 수사를 해야 된다. 이것이 저의 생각이고요. 이 이광철 비서관, 지금 청와대는요, 법무부만 피의자들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검찰에만 피의자가 있는 게 아니에요. 검찰 피의자 최고 지금 높은 사람이 누구예요? 이성윤이잖아요. 법무부 피의자 누굽니까? 바로 박범계예요. 패스트트랙가 걸려있지 않습니까? 근데 청와대에도 피의자가 있어요. 선례가 있어요. 최강욱이가 청와대 민정수석실 비서관을 할 때 끝까지 버티다가 이 총선 출마 법률상 마지막 날 사퇴하고 나옵니다. 이 이광철이도 마찬가지예요. 피의자인데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 이번에 청와대 비서관 그다음에 행정관들 바꿀 때 안 바꿨어요. 그러면서 청와대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부정부패 공직기관 단속하겠다, 감찰하겠다, 아멘 감사하겠다 하고 나왔잖아요. 청와대에 있는 핵심 이광철을 제외하고 그 다음에 국정상황실장으로 있는 이진석, 이 2명의 피의자들은 제껴놓고 감찰하겠다고 그러니 어느 공무원이 이러한 청와대의 감찰에 대해서 호의적 평가를 해주겠느냐. 그러니까 지금 공무원 사이는 부글부글 끓을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피의자로 조사까지 받았으면 과거의 선례를 보면 바로 사퇴를 하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광철이를 그리고 이진석을 끌어안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 반드시 이런 측면에서도 여러분들 심판을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참 이 문재인 대통령의 청와대 운영이 기가 막힌 운영을 하냐 이거예요. 제가 이미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렸듯이 청와대 수석과 최재성 정무수석을 비롯한 비서관들 몇 명, 이번에 법무비서관 김영식이도 바뀌었잖아요. 그 떠나는 청와대 식구들을 고별 만찬해 주는데 그 귀중한 자리에 주인공이 없어요. 김정숙 여사는 양산에 내려갔습니다. 농사 짓는다는 핑계로 내려간 걸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이 밭에 가서 대충 농사 짓는 신용을 하겠죠. 이 가짜 영농계에 있었다고 야권에서 난리를 치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것도 그거지만은요. 사실상은 지금 양산 사저 현지 주민들이 지금 난리가 났다네요. 집단 반란을 일으키고 있잖아요. 플래카드를 38장씩 지금 붙이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왜 우리한테 사전에 양해 한번 구하지 않고 사저에 내려오느냐. 용납할 수 없다. 이런 주민들의 거센 지금 반발에 부딪혀 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내려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슬그머니 몰래 김정숙 여사가 내려가가지고 주민들도 좀 말하자면 선무 달래고 또 간 김에 손에 흙 좀 묻히고 이렇게 쇼하려고 간 것이 아니냐. 진정으로 주민들한테 이해를 구하고 죄송하고 좀 불편하더라도 참아달라 도와달라 이런 얘기를 하려면 이렇게 신문에 항의하고 반발하는 분위기가 나오기 전에 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얼마나 급하면 자기가 데리고 있던 수석과 그 다음에 비서관들이 떠나는 고별 만찬 자리에서 안주인인 김정숙 여사가 양산에 내려가냐 이거예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쇼예요, 쇼. 그래서 지금 현재 이광철이가 이렇게 조사에 응하고 그 다음에 이성윤이가 수원지검 조사에 응한 것도
제가 보기에는 쇼가 아닐까. 한 사람은 검찰총장으로 가기 위해서, 한 사람은 혐의가 없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쇼가 아니겠느냐. 이거 전부 다 이광철이나 이규원, 그 다음에 이규원이도 그랬잖아요. 공수처 조사를 해야 된다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수원지검에서 당차게 딱 기소를 해버렸어요. 너무나 잘한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성윤이 절대 김진웅이가 얘기하는 대로 공수처로 넘기면 안 되고 수원지검에서 구속 기소를 해라. 이광철이도 마찬가지다. 그리고서 이광철에서 수사가 끝나면 안 돼요. 이광철이 아까도 말씀드리지만 그 일개 행정관이 비서관도 모르게, 수석도 모르게, 더군다나 대통령의 특별 지시에 의해서 이번 당시에 김학의 사건이 벌어졌잖아요. 불법 출국 금지가. 그러면 통상적으로 저도 공직생활 30년 넘게 해봐서 알지 않습니까? 대통령의 지시사항은 말이죠. 어느 부서든지, 청와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청와대에서 과거에 근무해봤어요. 대통령 지시사항은 별도의 대통령 지시사항 관리를 합니다. 특별히. 그래갖고 언제 명령을 내렸는지, 언제 복명복을 했는지 전부 보고서 제목, 날짜 다 정리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대통령 지시사항 이행 실태도 매달 점검하는 게 정상입니다. 자, 그렇다고 본다면 대통령이 지시했기 때문에 이렇게 대통령이 명운을 걸고 수사하라고까지 지시한 사항을 수석이 안 챙긴다? 그러면 수사가 조국은 직무유기예요. 조국은 직무유기. 그 당시 이광철 비서관 위에 있던 민정비서관, 아마도 이 백원우일 것으로 짐작이 되는데요. 백원우가 만약에 그걸 안 챙겼다? 백원우도 직무유기입니다. 대통령 지시사항을 챙겨야 되는데 안 챙긴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광철에서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데서 끝나지 말고 그 윗선인 백원우 또는 조국 반드시 이것도 수사를 통해서 밝혀야 된다. 이것이 저의 일관된 주장입니다. 자, 이제 다시 또 이재명을, 요즘 뭐 이재명 빼면 뉴스가 안 돼요. 이재명 지사가 지금 여론 압도적 1위를 하고 있어요. 이낙연보다 이낙연 한 8%대면 이재명은 25%, 즉 20%대 중반, 3배를 앞서고 있기 때문에 이낙연은 아웃이에요. 그 다음에 정세균이도 보나마나 이건 아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문재인 대통령이 왜 레임덕에 걸렸다고 그래요? 인기가 없잖아요. 인기가 없는 사람하고 한 배를 타고 있으면 인기가 올라갑니까? 떨어집니까? 인기가 없죠, 당연히. 더 없죠. 인기가 없는 문재인 대통령을 붙들고 그저 이 잠룡 위치를 찾으려고 한다? 어느 국민이 좋아하겠어요? 그런 측면에서 이낙연, 정세균은 아웃이다.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께 논평을 해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재명하고 문재인은 어떤 사이입니까? 별로 안 좋아하는 사이죠. 서로 반대편이에요. 지금 백신 가지고서도 이재명이가 말하자면 청와대를 내리치고 있고 방역 당국하고 충돌하는 국면을 보이고 있어요. 지금 이재명 지사가 24일 날 페북에 올린 글에서도요. 이 아스트라제네카하고 그 다음에 본인이 그렇게 주창하는 이 스푸트니크5 러시아산 백신하고 러시아산 백신을 계속 옹호하고 있어요. 이미 이재명 지사가 뭐라고 그랬어요? 지방자치단체에서 별도로 이 수입하는 것을 허가해달라. 이렇게까지 치고 나온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24일 날 페북을 통해서도 다시 한번 이제는 백신 문제 예산을 과용해서라도 먼저 확보하는 게 좋겠다. 이 정도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서 일각에서 지금 백신 이 패권 전쟁에 편승해서 한미동맹이 중요하니까 스푸트니크 백신 도입은 부적절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 그리고 또 이스라엘이 남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도 가져오라는 식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전부 다 불신을 부추기는 것이다. 그러면서 아스트라제네카와 같은 계열이라서 부작용이 우려된다면서도 스푸트니크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이스라엘이 남긴 아스트라제네카를 가져오자고 하는 것은 참 딱하다. 국민 생명이 달린 백신 문제를 놓고 이 진영 패권 논리에 휘둘리거나 정략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방역에 지장을 초래하고 국민 혼란만 야기한다. 이렇게 비판하면서요. 이 러시아산 스푸트니크를 굉장히 옹호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스푸트니크는 현재 개발된 백신들 가운데서는 파이자나 모더나에 비해서 비용도 절반에 불과하고 아스트라제네카보다는 면역률이 높고 또 국내에서 생산 중이기 때문에 조달도 쉽다. 이런 이점이 있다. 그러면서요. 경기도는 이 신속한 안전성 검증으로 백신 도입 다양화의 길을 열고 지방정부의 백신 접종 차이권을 확대해달라. 이렇게 중앙정부에 건의한 바 있다. 이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경기도는 말이죠. 앞으로도
이 코로나 극복을 위해서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력을 하겠지만 지방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끊임없이 찾아나가겠다. 여기서 끊임없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얘기는 자, 코로나 재난지원금 일괄적으로 줘야 됩니다. 우리 경기도가 맨 먼저 10만 원 주겠습니다. 밀어붙였잖아요. 그 다음에 코로나 기본 융자, 그 다음에 기본 주택 개념을 동원시켜서 또 정부 밀어붙이고 있잖아요. 그러고서도 이 백신 문제에 관해서 또 정부를 밀어붙이고 있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찾아간다 이거예요. 이 얘기를 보면 나는 문재인 정권과 함께 운명을 할 수 없다. 나는 my way, 나의 길을 가겠다. 말리지 말아라. 계속해서 치받는 거예요. 이 치받는 원인은 문재인 대통령이 그리고 민주당이 그만큼 지지 기반이 지금 허물어지고 있기 때문에 내 이재명 브랜드를 통해서 지지 기반을 확충해서 여권의 대권 후보의 자리를 굳히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무서운 사람이에요. 그리고 최근에 주호영 원내대표가 이 김명수를 만나러 가가지고 항의 시위를 하면서 이재명 이 대법 파기환송을 비판했어요. 이런 궤변, 이런 것들이 없었으면 실형을 살았을 것이다. 이렇게 일격을 가하고 있어요. 김명수 사퇴를 촉구하면서 이거를 이재명 지사가 또 시비하고 그야말로 이 수구 논리로 복귀하고 있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보면 이재명 지사 지금 좌충우돌하고 있어요. 걸리는 대로 다 비판해요. 걸리는 대로 비판한 얘기는 뭐냐? 오로지 본인 지금 눈에는 대선 지금 1강, 2강이죠. 윤석열 포함하면 여권에서는 1강의 위치를 이제는 굳혀나가겠다. 이런 취지로 보입니다. 그리고 또 여권에서 말이죠. 계속 출마하라. 이렇게 하니까 나를 장난감 취급하지 말라. 받아치고 나온 사람이 누굽니까? 유시민이에요. 유시민이가 또 24일 어제 김호준의 유튜브 방송에 출연했어요. 다스베이다. 여기에 출연해가지고 이 한마디 또 했습니다. 재보궐 결과에 너무나 낙심할 필요가 없다. 내년 대선 판도는 달라진다. 그리고 대통령과 친하지 않은 정치인은 지지하지 않는 것처럼 친문들이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런 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결국은 뭡니까? 바로 이재명을 얘기하는 것 같고 한편에서는 유시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시민 이사장이 얘기한 걸 보면 이른바 친문 세력이 문재인 대통령과 친하지 않은 정치인은 지지하지 않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모욕적이다. 이 얘기는 결국 뭡니까? 많은 지금 국민들이 이재명, 문재인 대통령과 친하지 않은데 누가 친문들이 이러한 이재명을 지지하겠느냐? 지지하지 않는다. 이렇게 야권에서 현 정권의 비판적인 세력들이 얘기하는 거. 이거는 모욕적이라는 것이죠. 예. 그러면서 이 언론의 비평을 보면 어떤 후보는 친문이 아니기 때문에 친문을 옹립해서 뭘 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있다. 그러면서 있다면서 내 이름을 거기에 갖다 붙인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얘기는 결국 뭡니까? 이재명 비토가 여권에서 세고 이재명은 절대 옹립할 수 없으니까 유시민을 옹립해야 된다. 그래서 유시민이요 대선에 출마하라. 이런 얘기가 있다는 겁니다. 예. 그렇지만은 본인은 친문으로서 나는 어떤 정책이 훌륭한 정책이 있고 정책을 잘하겠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을 지지하는 것이다. 그 사람이 문재인 대통령과 친하냐 안 친하냐 하는 것은 아무 상관이 없다. 이 얘기는 결국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재명 지사가 얘기하는 정책이 옳으면 지지하는 것이지 친하냐 안 친하는 별로 의미가 없다. 이 얘기예요. 결국 이런 걸 보면 유시민 이사장이 결국 대선에 출마하지 않는 것이 확고한 본인의 진실된 입장이고 출마하지 않겠다는 것이 하나의 쇼가 아니라고 한다면 이제는 유시민 결국 이재명한테 붙는 것이 아니냐. 이미 이해찬 전 대표도 붙어 있잖아요. 그 다음에 문정인 전 외교안보 특보 현 세종연구소 이사장도 이재명하고 붙었어요. 이런 걸 보면 이제는 여권 안에서도 이낙연, 정세균이 뒤를 멀리하면서 결국은 전부 다 이재명한테 달려가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자, 그러면서요 재보궐선거에 관련해서도 뭐라고 했냐면 역대 지난 총선에서는 최대의 승리를 여당에 안겨줬는데 좀 낫다고 해서 생각해서 선택해 준 걸 텐데 불만족스러운 일들이 보인다. 이런 마음들이 모여서 투표장에 나가지 않기도 하고 야당을 찍어주기도 하는 건데 다만 대선은 단체장 보궐선거와는 다르다. 두 군데 단체장의 보궐선거는 불만 표출의 대상으로 쓸 수 있지만
5년짜리 대통령을 새로 뽑으면서 불만 표출로 투표권을 행사할 것이냐? 아니다 이겁니다. 그래서 앞에서 얘기한다면 이재명을 지지하라. 나는 나가지 않는다. 이번 보궐선거에서는 졌지만 내년 대선에서는 이길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집도끼 단속에 유시민이가 본격적으로 뛰어드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진중권 교수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진중권 교수 요즘 이 TBS 김어준과 관련해서 추미애도까지 나서서 지금 현재 김어준 방송을 축켜 올리고 있어요. 이미 여당 의원들 뭐 정청래를 비롯해서 김남국 많은 인사들 대부분들이 김어준을 띄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진중권 교수가 이 페이북에서 뭐라고 했냐면 김어준 문제는 사실상 출연료 문제가 아니라 방심위가 제 기능을 상실했기 때문에 일어난 문제다. 그 이유는 방심위 구성이 편파적이라서 공작과 음모론, 거짓말에 기초한 노골적인 프로파 방송을 계속할 수 있게 만드는 거나 마찬가지다. 그래서 이제 방심이 제 기능을 상실한 것이 문제라고 계속해서 강력히 비판하고 있어요. 그래서 방심위 의원들이 마시간 골수 질문이라서 걸러내지 못하는 것이고 방심위가 정상적으로 작동된다면 이런 말도 안 되는 사태는 애초에 일어날 수가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말이죠. 이제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 지금 엄청난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고 있어요. 정말 뭐 이게 사실이라면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청부합동 수사부 특수본 출범 이후에 현직 의원에 대한 첫 번째 강제 수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압수수색을 했어요. 압수수색. 이 내용을 여러분께 전해드리면 이 강기훈 의원이 말이죠. 이 회사가 좀 많네요. 본인이 하는 게 있고 이 가족들이 하는 게 있어요. 본인이 하는 대표는 일진금속공업이 있고 부인하고 아들이 하는 회사는 일진단 단조공업이 있습니다. 이 두 개가 있어요. 이 두 개가 있는데 이 두 회사가 2018년도에 경남 진해항 제2부두터에 약 24,000여 평을 감정액 절반인 270억에 산 것으로 전해졌어요. 그런데 이 강기훈 의원 측은 일진 단조의 경남 김해공장 이전 후에 땅을 샀다. 이렇게 입장을 밝히면서 투기는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고 놓고서 가만히 있다가 2019년도에 그리고 2020년도에 일부 토지를 매각해서 약 30억 원의 시세 차익을 얻었다는 지금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22일 날 경찰에서는 일진 금속하고요. 일진 단조를 압수수색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경찰에서는 이 강기훈 의원의 이 해당 토지를 구입한 자금의 출처를 지금 의심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수사를 철저히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특수본에서는요, 이 국회의원 본인이 부동산 투기를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의원이 5명, 그 가족이 의심되는 사람이 국회의원이 2명, 그리고 그 외에 관련 혐의를 받는 국회의원이 3명 해서 현재 총 10명의 국회의원을 수사 중에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이죠. 이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에서는 지난 22일, 또 하나, 누구를 지금 수사하고 있냐면요. 과거 세종에 있는 행정중심 복합도시건설청장, 행복청장이라고 하는데 이 차관급 아주 높은 자리입니다. 여기에 있는 이 건설청장을 피의자로 불러서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2014년 3월부터 2017년 7월까지 행복청장을 지낸 사람인데 지내면서 말하자면 본인이 재임 중에 2017년 4월 달에 부인 명의로 세종시 연기면에 토지 2필지 약 1,200여 평을 매입했어요. 그리고 이 경찰에서는 이 청장이 인근의 와촌과 부동리 일대가 스마트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지정된다는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부동산 투기를 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과 관련해서 지금 철저히 수사가 이루어져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저는 또 한 번 드리고 싶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이 심야 방송을 마치고요. 내일 아침에 다시 중요한 뉴스 여러분들께 보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히 주무십시오. 대단히 감사합니다.